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58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좋아요 기능,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실질적인 기능을 만들어 보기 전에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 구조를 나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MVC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웹을 구성하는 이 프로그램을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MVC 패턴을 구조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 구조 안에서도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모듈 간의 결합도가 낮아야 되고 모듈 간의 응집도가 높아야 되는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최대한 그 조건을 맞추려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도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 멤버 관련된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 이제 멤버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공통 객체를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결합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아티클 컨트롤러는 아티클 서비스만, 멤버 컨트롤러는 멤버 서비스만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의존성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결합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액션 포인트 같은 것도 아예 별도로 새로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청 주소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을 리액션 포인트로 바꾼다던가 해서 아예 요청 메서드를 변경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 아예 만든 게 없으니까 제가 아티클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USR 리액션 포인트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리액션 포인트 컨트롤러. 그럼 얘가 아티클 컨트롤러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 텐데, RQ는 필요하니까 냅두고요. 이런 거는 바꿔주면 되겠죠?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존성 주입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들고 새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굳이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메서드는 그냥 날려버릴까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크게 의미가 없으니. 자, 이렇게 해놓고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가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패키지를 서비스 바꿔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하나 복사해서 또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게 또 수정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얘도 의존성 주입이 필요하겠죠? 다시 또 리액션 포인트 레파지토리. 생성자도 컨스트럭터 만들어주고요. 지금 하나는 아예 복사해서 만든 거고, 하나는 그냥 없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이런 어노테이션들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토와일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에선 사실 생략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생략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어떤 버전을 써도 여러분들이 다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임포트 정리도 한 번씩 해주시고. RQ가 없구나. 여기서는 RQ를 쓸 일이 없겠죠? 없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도 RQ 없으니까. 그럼 이제 레파지토리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다시 이걸로 복사할게요. 아니다, 얘는 간단한 거라 그냥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주고 레파지토리 여기다가 래퍼만 달아주면 되겠죠? 보존성 주입할 거 따로 없으니까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제 필요한 세 가지는 만들었어요. 우리 근데 한 가지 남았죠? VO도 결국 필요해요. VO는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VO들이 하는 일, VO가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를 밀어 넣을 거고 데이터를 뭐 지울 거고 수정할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VO가. 지금 우리 아마 이 보드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했죠. 이게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조회해 올 때. 그럼 조회해 온 데이터를 우리가 이 클래스 타입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값들이 이 키랑 컬럼명이랑 매치가 되면은 알아서 이쪽으로 세팅이 될 거고 우린 얘네들을 그냥 객체로서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셀렉트 쿼리가 날아갈 때만 VO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이제 프로젝트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레퍼지토리가 있으면 웬만하면 VO도 같이 만들어 두거든요. 거의 웬만한 웹 기능들에서는 조회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다가 이 VO는 우리가 조회를 하는 게 없네? 그럼 그때 지우면 돼요. 아니면 필요할 때 만들어도 되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리액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얘 조회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걸 들어가서 보면요. 로그인을 안 하면 버튼이 없잖아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거 안 바꿨다. 자, 그럼 이제 버튼이 나오죠. 저 지금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했어요. 제가 이 글에 추천을 한 적이 없긴 한데 만약에 좋아요를 눌러놓은 기록이 있대요. 그럼 내가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이 글 다시 보면 좋아요가 눌려 있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DB에 데이터 있나 봐야 되죠. 지금 몇 번 회원이 몇 번 글에 심지어 이제 이게 글인지 댓글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해당하는 게시물 혹은 댓글에 몇 번 회원이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른 흔적이 있으면 기록이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그때는 그 데이터에 맞게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때 셀렉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VO는 필요해요. 근데 이 VO는 누구랑 비슷하지? 보드? 아니 멤버보단 보드? 딱히 엄청나게 막 비슷한 게 없네.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럼 복사에다가 하죠. 근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그냥 다 끕시다. 다 끄고 필요한 것만 좀 꺼내놓고 이것도 그냥 복사합시다. 붙여넣기 해서 리액션 포인트 하나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불필요한 거를 좀 지워줄게요. 여기에 세팅돼야 되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굴 보면 돼요? 네? 네,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러 웬만하면 그 친구들은 여기에 다 세팅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 뭐 조인을 해서 가져온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셀렉절에다가
별도로 연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이런 거라던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테이블들이 갖고 있는 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똑같고요. 멤버 아이디도 필요하죠. 그리고 타이틀 바디가 필요가 없고 킷 카운트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게 우리가 아마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걸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 이거랑 이거 3개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string, lar, type, code 그리고 private, int, lar, id 그리고 private, int, 포인트인데 자 포인트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가지고서 보통 3개의 컬럼으로 조회를 했었죠. 합, 좋아요만, 싫어요만 이런 식으로 그게 이 밑에 있잖아요. 얘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 필요 없고 얘도 일단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좀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진짜로 필요한 건 다 만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기능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떤 기능을 먼저 해볼까요? 불러오는 거? 아니면 인설트 하는 거? 간단하게 인설트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먼저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인설트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블릭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제너릭은 잠깐 빼놓고 get reaction point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request 랩핑과 get reaction point 이 요청 주소는 사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요. 얘가 리액션 포인트 기능을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 경로가 리액션 포인트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실제 판단해줄 요청 얘는 메서드명과 거의 웬만하면 동일하게 가는 편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해요 저는. 그리고 얘는 리스폰스 바디도 붙여버릴 거예요. 얘가 붙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네, 직접 응답하겠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제 그 상황에 이런 거 USR 아티클 이런 데 보면은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있는 애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히스토리 백 시키거나 아니면은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특정 페이지로 넘겨버리거나 이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리스폰스 바디가 붙는 이유들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마지막 최종 코드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 기능을 했다가 바꿨거든요. 우리가 아작스 요청을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아작스 쪽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가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화면에 알림창 띄우고 돌려보내기, 알림창 띄우고 새창 띄우기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하나 그리고 아작스 요청이 들어오는 메서드 하나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바디가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 건데 일단은 에러가 없게 널 같은 거 리턴 하나 박아 놓고요. 내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할 때는 사실 이거 요청해서 주소에서 그냥 입력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배제를 시켜놓고 일단 갈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검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컨트롤러 단에서 검증해도 되고 아니면 스크립트에서 검증해도 되고 할 방법이 이제 아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화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get 리액션 포인트 이름만 봤을 때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뭐를 해야 되는 애 같죠? 네, 가져올 거예요. 뭐를? 리액션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DB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져올 거니까.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
얘가 그 정보를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이 DB를 갖다 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B한테 보내버릴 겁니다.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한테 이거 똑같이 넘겨줄게요. 근데 자 리액션 포인트가 그러니까 좋아요나 싫어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건데 그런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얘는 어디서 실행되는 메서드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질 때 얘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페이지가. 그쵸? 그래야 이 회원이 지금 로그인 했던 이 테스트 1, 유저 1이라고 하는 회원이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어? 싫어요를 눌렀어? 이런 정보를 얘가 알고 있어야 이걸 채우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냥 빈칸으로 둘지, 얘를 채워놓을지, 얘를 채울지, 그쵸? 얘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작스 요청을 이 detail.jsp에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유저 1이라는 애가 지금 887번 게시글에 그죠? 887번 아티클에 좋아요를 눌렀어? 싫어요를 눌렀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메서드를 날릴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글 번호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 번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회원 번호도 알아야죠. 그죠? 회원 번호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죠. 이게 게시글이야? 라는 것도 알아야죠. 이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좀 세팅해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게시글 887번이라고 하는 이 게시글이 게시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게시글의 아이디, 얘는 우리가 지금 아작스를 여기서 스크립트로 보낼 거라고 했는데 스크립트로 보낼 때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시글에 대한 번호를 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렇게 이미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아이디는 얘가 보내줄 수 있는 정보겠네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세팅할 겁니다. 얘가 보내줄 거니까. 그쵸? 아작스 요청을 보낼 때 파라미터에 담아서 보낼 거예요. 게시글에 대한 아이디를. 그래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빼올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파라미터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얘는 더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887번 이거 글번호죠. 이 글번호 뭘로 들어와요? 이 아이디로 들어오겠죠? 얘는 우리가 게시글이면 아티클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세팅하겠죠? 자, 그리고 뭐 필요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그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디테일 여기서 보내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컨트롤러가 이미 알고 있죠. 왜? 우리한텐 RQ가 있으니까. RQ는 어떤 요청이든지 그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먼저 RQ에다가 RQ를 만들어 줄 거고 그 RQ 안에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이것만 받으면 되겠네요. 그쵸? 넘겨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만들죠.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VO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아예 얘를 이걸로 받겠습니다. 리액션 포인트 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로 받겠다라는 거죠. 셀렉트가 된 결과를 이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이 VO 객체 모양대로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라는 거니까 얘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서는 리액션 포인트 레파지토리한테 그대로 날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안 보냈다. 이것도 보내야죠. rq.get logined member id 회원 번호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얘 change 파라미터 해줄게요. id가 하나 더 들어왔구나. 얘를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이름을 렐 아이디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여기도 바뀌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미 부합이잖아요, 이 변수 이름은. 얘가 지금 게시글에 대한 번호가 날라올 거예요. 그 게시글에 대한 번호가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 안에서는 pk인 id랑 매칭이 되나요? 아니죠? 렐 id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과 매칭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 의미로 부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됐네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XML을 얘는 그냥 썼죠.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쿼리를 날릴 거고 자, 이 안에서 셀렉트 뭘 조회해 올까? 어떻게 조회를 해오는 게 좋을까요? 셀렉트 일단은 별로 해보겠습니다. from reaction point 그리고 where 멤버 id는 우리가 받아온 파라미터 그리고 and 렐 id는 우리가 받아온 파라미터 그리고 and 렐 타입 코드는 우리가 받아온 파라미터 매칭해주면 얘가 알아서 정보를 꺼내 오겠죠?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이 쿼리가 결국에는 이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 2번 회원이고 여기에 지금 리액션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있지? 2번 회원이 1번 게시글에 좋아요. 2번 회원이 1번 게시글에 지금 이 쿼리 날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날리면 결과가 있죠. 있으면 갖다 줄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는 애초에 4번 회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날렸다. 데이터 없을 거고 이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모든 걸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세요.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이 얘랑 얘를 가지고 지금 조건을 따졌죠. 얘네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있는 컬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보여줄 때 쓰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가 없죠. 얘는요. 딱히 얘도 가져와서 보여줄 때 얘를 좋아요 싫어요인데 얘가 언제 됐는지 날짜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일이 있을까요? 없죠. 얘는요? 없죠. 얘는요? 얘도 없어요. 지금 리액션 포인트가 갖고 있는 ID PK는 사실상 기능이 딱히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조인을 하거나 했을 때는 얘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조인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리액션 포인트가 이 레프트 조인을 한다고 했을 때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키를 가지고서 리액션 포인트랑 조인을 시키죠. 그러니까 기준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키를 갖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 리액션 포인트가 갖고 있는 ID 키를 갖다 쓸 일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럼 벌써 컬럼 1, 2, 3, 4, 5, 6, 7 7개 중에 6개 지워졌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포인트만 남죠. 우린 사실 얘만 가져와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니까. 나머지들은 이 조건을 매칭시키기 위해 정보를 물고 있기 위해 필요했던 컬럼들이라면 실제 포인트 컬럼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로 조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여기다가 만들어 놨죠. 이 세 가지 방식. 그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조회해서 합계, 굿, 배드 세 가지를 조회해 온다면 사용자한테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셀렉트 쿼리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웠으니까 여기서 보죠. 다른 레파지토리 하나 들어가서 XML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자, 근데 여기서 RP 같은 거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포인트는 키워드니까 백팅 넣어주고 얘로 다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gt 세미콜론 얘를 썼던 이유가 뭐죠? 그 부등호가 태그로 인식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태그를 사용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이게 XML은 여기에 태그를 넣어버리면 당장 이게 태그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에러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부등호를 써야 돼요. 오히려 이걸 쓰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선 그냥 부등호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아마 보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C데이터가 알려드렸죠. C데이터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거 쓰기 싫을 때 C데이터로 앞뒤 묶은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한 태그들은, 그 꺽쇠들은 태그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부등호로 인식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했었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치환되는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XML 이 파일 안에서는 이런 거, 이런 태그들 동적 쿼리가 가능했죠.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저런 동적 쿼리를 써야 된다, 뭐 if나 choose when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럼 그냥 쓰면 안 돼요. 얘는 그럼 또 인식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이거 나중에 실제로 사례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XML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레파지토리 안에서 직접 쿼리를 날리려고 하는데 동적 쿼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얘를 스크립트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있는 동적 쿼리 구문들을 DB에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ML을 쓰냐, 레파지토리에 직접 쿼리를 쓰냐,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방식들 중에서도 사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막 XML 파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직접 날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가 하나가 가장 먼저 이 쿼리에 대한 작업을 해놓으면요, 그 작업한 결과물이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이 리액션 포인트, 레파지토리에다가 직접 쿼리 날리는 걸로 해놨다. 근데 만약에 사수가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뭐 써도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그 프로젝트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수 스타일에 안 맞는다, 상사 스타일에 안 맞는다, 야 이거 XML 파일로 바꿔 해놓고 모두 다 XML 파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통일이 중요한 겁니다. 통일.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둘 다 가능한 거지만, 그냥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할 때 암묵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난 이게 너무 좋아, 근데 회사에서는 이것만 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 써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물론 저는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을 아예 안 썼었어요.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이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일할 때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냥 스프링 기반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그 버전에 대한 차이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지만 저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XML 파일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이걸 추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거는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이거죠? 부등호를 쓰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스크립트가 필요한 건 이 안에서 동적 쿼리, if나 이런 태그들이 사용이 돼야 될 때 스크립트로 감싸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쿼리는 다 만들어 놨고요. 얘가 결과를 여기다가 던져 주겠죠. 이 메서드 실행한 결과니까. 그러면 얘가 리액션 포인트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얘한테 다시 주겠네요. 얘가 아니지.
여기지? 얘가 결과를 서비스한테 줄 거고, 서비스가 그 결과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줘요? 컨트롤러한테 주겠죠? 그럼 컨트롤러가 여기다가 받아왔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 받아온 걸 가지고서 result data from 얘는 성공의 코드니까 S1. 그다음 메시지는 리액션 정보 조회 성공 이 정도로 해주고, 데이터 1 name 여기서 뭘 주지? 객체 그대로를 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져오는 거는 만들어 놨어요. 이 가져오는 거를 어디서 써야 된다고요? 디테일에서 쓴다 그랬죠? 여기서 아작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크립트 요청을 보낼 겁니다. 펑션 함수 하나 만들어서 얘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아작스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좀 편하게 만들자. 리액션 포인트 get 그냥 이렇게 합시다. get 리액션 포인트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get 우리가 이제 사용해봤던 방식이니까 써보죠. 요청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리액션 포인트에 get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다? 저 상위 폴더를 한번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모양이니까 여기서 아티클까지 와서 얘를 리액션 포인트로 바꾸고 얘를 get 리액션 포인트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청. 자,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 얘는 그때 우리가 다 지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EL이 문제없이 사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티클의 아이디를 넘겨준다고 하고 얘가 파라미터로 넘길 거고, 우리가 넘겨야 되는 게 아직 남았어요. 이 정보도 넘겨줘야 되니까 얘는 이름 맞춰줘야 되고 learn type code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줍시다. 어차피 detail.jsp에서 얘한테 날아가는 좋아요는 다 게시글에 관련된 걸 거니까 약간 하드코딩스러워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펑션 하나 더 만들어서 얘 이름은 없고 데이터 그리고 여기다가 js 우리가 써봤던 방식이죠? 여기에 콘솔.log로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요청이 잘 넘어간다면 콘솔에 리액션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찍혀 있겠네요. 우리가 그걸 데이터로 받아오겠다라고 한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얘가 응답을 이걸 줄 거예요.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그 안에는 성공 코드, 메시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까지 다 들어있겠죠. 이렇게 구조를 좀 짜놨습니다.
얘가 실행돼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하니까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거 생각을 해보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얘를 실행시켜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페이지가 그려질 때 얘가 실행을 할 거고 가져와지는지 한번 볼까요? 안되네? 허리문이요? 아, 여기 이거 남아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보시지 이런 걸? 다른 거는 문제가 없죠? 됐다 이러면. 어쩐지 서버가 리로드가 됐는데 에러를 계속 뺏고 있더라. 보냈을 때 데이터 가져오네요.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데이터 1 네임은 우리가 보낸 리액션 포인트고 데이터 2는 우리가 세팅한 적 없으니까 안 들어있고요. fail, false 그렇다는 얘기는 성공한 거죠. 우리가 성공 코드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왔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1 어때요? 잘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잘 들어있는 거죠? 다 너리고 0인데 우리가 조회해온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우리는 이 객체 안에 얘네들한테밖에 값을 안 씌워요. 나머지는 값을 씌운 적이 없어요. 그쵸? 애초에 조회해오질 않았으니까 얘네들만 값을 가지게 될 건데 그럼 얘네들은 다 기본값 세팅되는 거예요. int는 0으로 스트링은 널로. 그래서 여기 실제 데이터가 스트링인 애들은 0이고 널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int들은 다 0이죠. 근데 이 중에서 bad, good, some 얘네들은 그냥 초기화된 0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0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만 보시면 되고 얘가 눌러놓은 게 아마 저기 끝에 가면 있을 거니까 이런 거 볼까요? 1번 글 있나? 있네요. 좋아요를 눌러놨으면은 좋아요가 1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합계 1이고 그쵸?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 굿 리액션 포인트랑 배드 리액션 포인트를 따로 받아올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린 쿼리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보자면 이만큼만 가져올게요. from저를 괜히 줬구나. from reaction point.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없으면 다 0이죠. 이런 거 건드린 적 없으면. 있으면 데이터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린 데이터를 이거 3개밖에 안 가져와요. 근데 이 sum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눌러놨다. 그럼 sum은 무조건 좋아요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싫어요를 눌러놨다. 그럼 sum은 무조건 싫어요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회원 한 명의 회원이 하나의 게시글에 좋아요든 싫어요든 표시할 수 있는 게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런 기능을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좋아요를 눌러놨어? 그럼 얜 싫어요는 못 눌러. 그렇다는 얘기는 그 회원이 몇 번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를 눌렀어 싫어요를 눌렀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오는 퀄인데 좋아요든 싫어요든 뭐 하나 눌렸다. 그럼 합계는 당연히 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 하나만 구해와도 얘가 좋아요를 눌렀나 싫어요를 눌렀나 다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합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놨어? 그럼 1일 거고 싫어요를 눌러놨어? 그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실제로 싫어요를 눌러놓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결과를 볼까요? 2번 회원이 3번 게시글에 싫어요니까 2번 회원이 3번 게시글에 이거 보면 똑같죠? 우리가 얘를 가져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얘 하나만 가져와서 얘가 그럼 좋아요를 눌렀나 싫어요를 눌렀나 판단할 수 있겠죠?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 값을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얘가 싫어요를 누른 상태라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양수로 한 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싫어요를.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누른 거니까 그냥 이대로 1 보여주면 되는 거고, 좋아요한테. 얘 하나면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제 디테일에서 밑에다가 보여주던 이 상황과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 글에 눌려있는 전체 좋아요 개수, 전체 싫어요 개수를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애초에 쿼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는 좀 다른 거고, 여기서 사용되는 실제 이 회원이 누른 특정 회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여러 개가 있어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테이블에서 이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러놨는데 이번 회원이 1번 글에 싫어요도 눌러놨다. 이러면 이게 기능상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데이터는 없애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기능을 더 만들면 그게 불가능하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썸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아예 좀 간단하게 해놓고 가죠. 이것도 얘네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뺄게요. 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빠졌으면 얘도 필요가 없겠고, 그죠? 애초에 그 컬럼에 데이터를 가져오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얘네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얘네는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가 잘 가져와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우리 눈으로.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서 이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힌트를 다 드린 거거든요. 데이터에 썸 리액션 포인트가 갖고 있는 값이 1이면 얘는 좋아요를 누른 거야. 썸이 갖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싫어요를 누른 거야. 얘가 0이면 아무것도 안 누른 거야 라는 상황이 나왔죠 지금. 그쵸? 그럼 이때 얘네들을 버튼만 갈아 끼우면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버튼이 갖고 있는 클래스만 갈아 끼우면 돼요. 자, 지금 이 버튼이 이렇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 모양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버튼 만들 때 클래스에다 뭐 줬어요? 디자인 속성에 btn 아웃라인 줬죠. 이거 아웃라인만 빼도 당장 얘는 색깔이 입혀져요. 이 btn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때문에 얘가 비어있는 모양의 버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좋아요를 눌러놨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았죠. 이제 알았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클래스 중에 btn 아웃라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에 색이 입혀져 버릴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만 일단 해보죠. 그 버튼의 특정 상황일 때 클래스를 지워버리는 이런 메서드들,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은 제가 상황을 다 들은 겁니다.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는 시간 들이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그런 것 중에서 상황에 맞게 잘 골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니까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얘를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비어있는 버튼이 아니라 색이 입혀져 있는 버튼으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55분이니까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